자, 이어서 성공적 트레이더의 사고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성공적 트레이더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일관돼야 됩니다. 어떤 마음의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선 시장의 우리가 지식, 전반적인 철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의 그 태동과 그 다음에 원리는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물리적 양을 측정한 결과 반드시 확정된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값이 각각 정해져 있는 확률, 가능성이죠.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도 성공 결과는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우세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자, 시장에서는 항상 모르는 미지의 힘이 작용하여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기회에 대한 트레이더의 인지의 맹점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 만일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면 시장의 기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이 어려워져서 시장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건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은 그게 망설임, 주저함, 등등, 또 그 다음에 조급함, 성급함, 그리고 나중에는 탐욕으로 인해서 또한 분노, 그 다음에 자기 파괴 성향까지도 연결돼. 즉 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의 심리적인 것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그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의 바른 흐름을 볼 수 없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 시장의 기회에 관하여 자신이 전에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경우 현재 시장이 기회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보세요. 기회에 대하여 자신이 전에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경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시 시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차트죠. 그 차트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자신이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내부에 받아들여 믿는 것을 토대로 하여 시장의 기회를 인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생각을 하고, 생각한 만큼 또 사고를 하고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그 차트에 대해서 왜곡된 감정에 의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을 활용하여 기회를 인식하면서 아는 변수와 그 다음에 모르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차트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나 혹시 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니까 아는 변수와 모르는 변수를 우리가 항시 트레이딩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려하는 게 좋다. 이게 만약을 위해서 어떤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손실 제한 주문 여는 것은 이건 중요할 뿐더러 자금 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어떤 강의에선가 이게 생명이다.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딩은 전투원이라고 그랬죠. 전투원이라면 우리가 소위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총알은 뭐냐면 자금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항시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트레이딩의 어떤 성공 비결은요, 두려움이나 과신 없이, 자만심 없이 현재 기회 흐름을 인식하고 집중하면서 자동적으로 시장 흐름에 동참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결과가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시장 가격의 움직임은 트레이더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가격이 높다고 생각되면 매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균형의 상태는 서로 간의 힘을 흡수할 때 일어나고, 서로 간의 흡수를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박스장 이런 게 서로 간의 힘이 서로 이제 양쪽으로 흡수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으로 말하면 팽팽하다는 거죠. 팽팽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쪽의 힘이 우세하여 불균형을 이루면 추세가 발생해. 이게 파동의 미완성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파동 강의할 때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시장은 한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추세가 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깨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의 트레이더는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의 변수죠. 그러니까 시장 각각의 트레이더, 시장 참여자는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의 변수 중에 하나겠죠. 예. 단지 하나의 트레이더라도 자신이 시장을 잘 안다는 생각이나 잘 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자만, 과신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의 행동 패턴을 알 수도 있지만 시장은 언제나 모르는 변수, 곧 미지의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그 다음에 숨겨진 끊임없는 변수가 많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사고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식을 어느 정도 액수를 사고 팔지는 모르죠. 그리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또 그 포지션을 유지할지, 나갈지, 추가할지, 삭제할지도 모른다. 포지션을 얼마나 오랜 기간 있을지, 또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다. 자, 요것은요, 지금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해선시장은요, 요런 부분들이, 좀, 없죠. 꼭 없다기보다는, 왜냐면 해선 트레이딩은요, 하마들에게서 뭐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파동을 이용한 그런 뭐 소파동, 중파동, 또 대파동을 이용한 하루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적인 위험이 적게 되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선호하고, 또 해선시장은 양방향이면서 또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철저한 훈련을 하면 우리가 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요. 자, 이렇게 숨겨진 변수가 상존한다면 각각의 트레이딩 결과는 불확정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확정성의 그 원리에 대한 것은 이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나 해선시장은요, 우리가 그 어떤 트레이더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트레이더는 유형을 미리 산정하고 손실을 짧게 줄이고 이익을 합리적으로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요 이야기는요, 주식시장이나 해선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전적, 감정적 자살병이나 마찬가지다. 다름이 없다. 단 이제 해선시장은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1, 2분 안에도 수익의 기회를 우리가 많이 올릴 수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한마디로 정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불확정성의 원리고, 네 번째는 확률적 사고죠. 확률적 사고는 트레이더가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자 승산이 높은 곳에서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한다. 확률적 사고 행동은 시장에 대하여 두려움과 환상의 감정적 개입 없이 객관적 시각으로 1년의 연속적 거래에서 거래의 기법과 매매 신호의 유리한 장점을 활용하여 승산과 수익을 내는 증대시키는 실행 과정이다. 이는 다음 기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자, 이것은 이제 확률적 사고라는 것이 차트를 정확히 보면요, 제가 이제 뭐 차트 분석가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차트를 안 결과 차트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불확정성보다는 확정성이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확률적인 사고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요, 이제 물론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국내외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비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선시장은요, 그때는 우리가 뭐 게임 도중에도 우리가 청산할 수 있으니까 짧게 시간의 함정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보다 좀 유리한 장점에 속하죠. 두 번째는 거래에서 유리한 상황은 승산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자신의 거래가 유리하다는 것은 한 사건이 다른 것에 비하여 성공 확률이 높고 패배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래에 예상되는 높은 성공 확률이나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다.
1년 연속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질 경우 한 사건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사건의 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결과는 성공의 횟수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속적인 거래에서 트레이딩의 성공 횟수와 예상 수익의 총 결과는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 확률적 사고에서 이제 제가 해선 시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근데 해선 시장이 왜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복리의 효과도 있겠고, 근데 처음에는 레버리지 효과죠. 지렛대 효과와 플러스 복리 효과예요. 단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에서는 제가 일전에도 단타 타기약을 꾸준히 하라 하는 것은 레버리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정확한 지지와 청산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확률적인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고가 만나게 되면요, 복리 효과와 레버리지 효과가 합해져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나겠죠. 자, 또 볼까요? 그러나 승산이 높다는 것은 성공의 결과인 승리의 크기, 승률은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다. 성공의 가능성 이면에는 승산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이미 패배의 가능성과 위험을 포함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레이딩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확률이죠. 확률에 의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그 확률을 갖고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항시 트레이더는 그 반대적인 패배의 가능성과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리한 상황에서 성공과 패배는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분포한다. 성공과 패배라고 그랬죠. 예. 시장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현재 자신의 거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트레이딩은요, 심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그 심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트레이더의 어떠한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네 번째, 수익 창출 과정에서 성공 여부와 수익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이, 왜냐하면 성공 여부는요, 이미 해외선물은요, 진입하는 동시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진입할 때는 안착 후에 들어가라 하죠. 그 안착했다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성공 여부는 거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수익의 정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의 경우는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이게. 현재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일주일간, 한 달간. 그런데 어떠하니, 재료, 정보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급락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것은 시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함정. 그러나 해선 트레이더는요, 해선 트레이딩, 이것은 시간의 함정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지. 자신이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항은 거래하기 전에 승산이 유리하다는 것, 즉 거래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수수료 같은 게 체계로차 들어가겠죠. 또 자신의 옳고 그름이나 거래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주식의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경향이 많죠. 물론 해서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제 경험으로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힙소라는 게 있거든요. 힙소라는 게 있는데 그 힙소도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익 창출 과정에서 성공 여부와 그 다음에 수익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고 틀리 자신이 기억하고 알아야 될 사항은 거래하기 전에 승산이 유리하다는 것, 그 다음에 거래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 수수료죠. 또 자신의 옳고 그름이나 그 다음에 거래의 성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 또 다섯 번째, 하나의 시장에서 현재 매 순간의 사건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의 연상의 기능에 의해서 과거의 어느 사건을 현재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같은 형태로, 같은 상황으로 쳐다보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지요. 그래서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건 옳은 이야기죠. 유사는 해. 그래서 이제 패턴이 나온 거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은 그 한 사건, 우리의 게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건, 예? 독특한 거죠. 유일무이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의 매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연상하여 판단하지 말고 특히 부정적인 시각인 두려움과 고통의 개입 없이 두려움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개입 없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개별적으로 시장 기회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간에 트레이더는요, 거래 기법과 그 다음에 거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의 그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하니 틀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안전망 있죠. 우리도 이제 인간이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까지도 마련하고 간다면 트레이딩에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무한한 기회와 그 다음에 특히에서는 레버리지 효과, 복리의 어떠하니 원리,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강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 보시면 성공적 트레이더의 사고 방식,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태도, 자세가 나오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강의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요, 트레이더의 심리 기술, 이 강을 또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